맛있어서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콩팥을 녹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15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0명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과일 때문에 콩팥 기능이 매년 8%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매년 여름 과일 하나 잘못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이 전국에서 4,000명이 넘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공식 통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시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차시나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콩팥을 죽이는 과일이 들어있을 확률이 73%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중년과 노년의 콩팥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차갑고 밝은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손주들과 오래도록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자식 키우느라 밥심으로 버텨오셨습니다. 내 건강은 뒤로 하고 가족만 생각하셨죠?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셔야 할 때인데 잘못된 과외 상식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완벽하게 아시게 됩니다. 첫째,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 지쳐버린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가 무엇인지. 셋째,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약이 되고 독이 되는지. 이 3가지만 아시면 투석을 피할 수 있고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냉장고 속 과일이 수명을 줄이는 칼륨 폭탄인지 아니면 콩팥을 살리는 천연 약인지 오늘 여기서 그 운명이 갈립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콩팥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콩팥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생사를 가르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 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바빠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누군가 아플 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과일을 조심하세요. 이 음식은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병이 터진 뒤에야 약을 처방하고 수술하고 투석을 준비하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콩팥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콩팥 여과 기능은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7%입니다. 절반도 안 남은 겁니다. 콩팥의 정수기 필터로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쓴 정수기 필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막히고 물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의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는 막히고 배수 펌프는 느려지고 물을 내보낼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 먹던 방식 그대로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바로 그 칼륨 폭탄이 심장과 콩팥을 조용히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륨이 오도 아십니까? 칼륨은 원래 근육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이 칼륨을 잘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필터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칼륨이 피 속에 점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 환자의 심장마비 위험이 정상인보다 4.7배 높았습니다. 10명 중 5명 가까이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살짝 저리거나 입 주변이 얼얼한 느낌이 오다가 예고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심하면 단 1분, 2분 안에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칼륨을 못 걸러냅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하셨죠? 그러니 이 영상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당신의 삶을 바꿀 생존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아신다면 투석을 피할 수도 있고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참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름철마다 피로회복에 좋다, 수분 보충에 좋다 하며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참외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폭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참외 몇 개씩 드십니까? 1개만 드십니까? 아니면 2개, 3개씩 드십니까? 2개 이상 드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참외 1개에는 무려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60세 이상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참외 2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드시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칼륨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 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되죠.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서는 참외를 먹고 호흡곤란, 부정맥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7월, 8월 2달간 과일로 인한 고칼륨 혈증 응급 환자 중 38%가 참외 섭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저도 직접 많이 봤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하신다는 겁니다. 참외가 몸에 좋은 과일인데 설마 이게 문제일 줄 몰랐어요. 72세 김영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름마다 참외를 즐겨 드셨습니다. 더운 날 갈증이 나면 참외 2개, 3개씩 드시는 게 습관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119에 실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심전도 검사 결과는 심각한 부정맥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6.8이었습니다. 정상이 3.5에서 5.0인데 6.8이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지셨지만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참외가 이렇게 무서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참외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칼륨뿐만이 아닙니다. 참외는 수분이 90% 이상으로 매우 많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갑니다. 폐에 물이 차면 폐 부종이 발생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즉, 참외 한 조각이 시원하고 좋다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는 심장, 폐, 콩팥을 동시에 위협하는 3종 폭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콩팥이 약한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나이가 6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후로는 참외를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정리합니다. 참외는 칼륨 폭탄입니다. 1개에 450mg. 60세 이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셨죠?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콩팥 건강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키위가 숨겨진 칼륨 지뢰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키위 드십니까? 1개만 드십니까? 아니면 5개, 3개씩 드십니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키위 100g에는 약 31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키위를 1개만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개, 3개씩 깎아서 한 번에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죠. 이렇게 되면 칼륨 섭취량은 순식간에 600mg에서 900mg까지 치솟아 버립니다. 하루 권장량 2000mg의 절반 가까이를 아침 한 끼에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사람에게 이 수치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들어온 칼륨을 콩팥이 걸러내지 못하면 피 속에 그대로 쌓여 심각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 무서운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시죠? ACE 억제제, ARB 계열의 혈압약들이 있습니다. 로사르탄, 발사르탄, 테미사르탄, 니시노프릴, 에날라프릴 이런 약들이요. 이 약들은 칼륨 수치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미 약 때문에 칼륨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키위 5개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순간 몸 안에서는 콩팥이 감당하지 못할 칼륨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혈압약 플러스 키위 조합은 심장 부정맥의 위험한 지름길입니다. 저는 실제로 외래에서 이런 환자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원장님,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없어요. 검사해보면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침마다 키위를 5개씩 먹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67세 박순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발사르탄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키위가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키위 5개씩을 6개월간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일어서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 6.2, 위험 단계였습니다. 키위를 끊을 2주 후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건강하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키위는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절대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키위 섭취는 가능한 한 피하거나 정말 꼭 드신다면 1개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리합니다. 키위는 숨은 칼륨 지뢰입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가지 위험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외와 키위.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 콩팥을 씻어주겠지. 더울 때 수분 보충엔 수박만한 게 없지.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수박이 물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가는 과도한 홍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수박 얼마나 드십니까? 한 조각만 드십니까? 아니면 반 통씩 드십니까? 콩팥은 원래 우리 몸속의 물을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리고 불필요한 수분은 소변으로 내보내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댐의 기능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필터는 막히고 배수 펌프는 느려지고 물을 내보낼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수박의 수분 함량은 92%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 과일이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오면 콩팥을 들어오 더 교어지 처리하지 못한 물은 머든 범 안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물을 폐로 몰립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폐부종입니다. 폐에 물이 차면서 숨을 못 쉬게 되고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수박을 먹고 호흡곤란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매년 전국에서 8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수박이 원인인 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평소 다리가 자주 붓는 분, 혈압약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 신부전 진단을 받은 적 있는 분, 소변량이 줄어드는 걸 느끼는 분, 밤에 자주 숨이 차거나 기침이 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수박은 시원한 간식이 아니라 폐를 물로 채우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됩니다. 75세 이종수 어르신 사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더운 날 갈증이 나서 수박 반 통 정도를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바로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해 보니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심각한 폐부종 상태였습니다. 산소호흡기와 응급이뇨제를 맞고 겨우 안정되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수박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는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수박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물 대신 먹는다는 생각, 수박은 몸을 시원하게 한다는 생각, 여름이라 괜찮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이 콩팥 기능이 약해진 몸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리합니다. 수박은 폐부종의 방아쇠입니다. 수분 92%가 콩팥 PK에서 압도합니다. 특히 신부전 있는 분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위험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외, 키위, 수박.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4번째 위험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로 경고드릴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렌지는 비타민C가 많아서 몸에 좋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이면 활력이 나잖아.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렌지 주스 드십니까? 생과일로 드십니까? 아니면 주스로 드십니까? 오렌지를 주스로 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과일 속 칼륨이 농축되어 단번에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생오렌지 1개에는 약 237mg의 칼륨이 그래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 1컵 200ml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의 칼륨이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무려 700mg에서 950mg입니다. 즉, 한 입 마시는 순간 칼륨 폭탄을 그대로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주스는 액체가서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생과일은 씹어서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는 위장을 거의 그대로 통과해서 바로 혈액파츠로 들어갑니다. 칼륨은 젊을 때는 이로운 미네랄이지만 60세 이후 콩팥에서 약해지면 칼륨을 걸러낼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칼륨은 피 속에 계속 쌓여 고칼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발이 저리고 입주변이 얼얼해지고 근육이 마비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급격히 농축되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 1컵의 혈당 상승 지수는 상오렌지의 2.3배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콩팥의 미세혈관인 사구체를 막아 콩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67세 정미숙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건강 생각해서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3년간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2에서 2.1까지 올랐습니다. 왜 콩팥 수치가 더 나빠졌는지 이제 알겠네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끊고 식단을 조절하자 8주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1.6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는 건강을 위한 음료가 아니라 콩팥 기제 심장을 동시에 위협하는 위험한 음료입니다. 네 번째 정리합니다. 오렌지 주스는 농축 칼륨 폭탄입니다. 주스 1컵에 오렌지 4개분 칼륨이 들어갑니다.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외, 칼륨 450mg, 3중 폭탄. 둘째, 키위, 혈압약과 최악의 조합. 셋째, 수박, 폐부종의 방아쇠. 넷째, 오렌지 주스, 농축 칼륨 폭탄. 이 4가지 과일 이름 기억하셨죠? 오늘부터 냉장고에서 빼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여름마다 참외, 수박 즐겨 드시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딱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콩팥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내용입니다. 바로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위험한 과일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콩팥을 살리는 과일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일들을 식단에 포함한 뒤 크레아틴인 수치가 안정되고 부종이 줄고 피로감이 사라진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딸기는 달아서 당뇨에 나쁘지 않나 걱정하시지만 사실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콩팥을 스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더러운 물을 거르다 보면 스펀지가 상하고 찢어지죠? 엘라그산은 이 스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감싸주는 코팅제와 같습니다. 손상된 세포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미국 인상영양학 저널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린 하버드대학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주 3화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1% 느려졌습니다. 10명 중 3명이 콩팥 악화를 막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칼륨 함량입니다.
많은 과일이 칼륨 폭탄인데 반해 딸기는 100g당 약 153mg 정도로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참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콩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68세 박영희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과일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서우셨던 거죠? 제가 딸기는 하루 7개에서 10개 정도는 약처럼 드셔도 안전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 실천하신 뒤 피로감이 줄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아침에 붓더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딸기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꼭지를 떼고 씻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잔류 농약이 딸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은 뒤에 먹기 직전에 꼭지를 떼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딸기 7개에서 10개입니다. 한 주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 정리합니다. 딸기는 칼륨이 어대그사니 콩팥이 보호합니다. 하루 7개에서 10개. 꼭지 떼기 전에 씻으세요.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단맛이 강해서 콩팥에 안 좋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파인애플은 콩팥을 회복시키는데 놀라운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에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콩류를 먹고 난 뒤 발생하는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서지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배출되지 못한 단백질 노폐물이 사구체를 막아 여과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포츠이 안 내려가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면 피가 안 걸러집니다. 그런데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은 이 단백질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발치 막힌 배수구에 배수 세정제를 부어 막힌 곳을 뻥 뚫어져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칼륨 함량도 매우 안전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파인애플은 100g당 칼륨이 약 109mg 정도입니다. 같은 양 기준 바나나의 4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칼륨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드문 과일입니다. 70세 김순옥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소화불량과 붓기로 고생하셨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을 즐겨 드시길래 즉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통조림 파인애플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통조림 속 설탕 액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을 더욱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반드시 생 파인애플로만 드셔야 합니다. 생 파인애플로 바꾸신 지 6주 만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콩팥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인애플의 가장 강력한 회복 성분인 브로멜라인은 과육보다는 가운데 심지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는 버리시는데 심지를 얇게 보대 썰어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회복에 훨씬 더 좋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파인애플 생과일 2조각에서 3조각입니다. 밥그릇 반 공기 정도 양입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도 돕고 콩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 정리합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 콩팥 필터를 청소합니다. 심지째 드시고 통조림은 절대 안 됩니다. 하루 2조각에서 3조각.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과일로 불릴 만큼 콩팥 건강에 탁월한 힘을 가진 특별한 과일입니다. 특히 요산 낮추는 능력은 어떤 과일보다 강력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요산 수치 상승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가락이 갑자기 부으면서 아프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통통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고 몸 곳곳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뾰족한 요산 결정이 콩팥 안에 쌓입니다. 이 결정들이 사구체와 세포를 마치 유리 조각처럼 긁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손상이 누적되면 콩팥붓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여있는 요산 결정까지 녹여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통풍 환자 663명을 2년간 추적한 결과 체리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먹은 환자들은 통풍 발작 위험이 35%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의학계에서도 널리 인용될 정도로 체리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표 사례입니다. 체리가 콩팥 건강에 좋은 이유 4가지입니다. 첫째, 요산을 낮춥니다. 콩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을 바로잡습니다. 둘째, 부종을 줄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 염증을 가라앉혀 체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셋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가 22로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멜라토닌 성분이 숙면을 도와 콩팥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71세 박성훈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요산 수치가 계속 올라 통풍 발작이 잦아졌습니다. 발가락이 붓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죠. 제가 체리를 하루 10개에서 15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뒤 요산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콩팥 기능 수치 또한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발이 아프지 않고 퉁퉁 붓던 건 게 거의 없어졌어요.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손주들이랑 산책도 다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체리를 고르는 법과 최적 섭취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이 진한 검빨간 색일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 10개에서 15개가 적정량입니다. 자기 일시간 전에 먹으면 멜라토닌 효과로 수면에 도움됩니다. 냉동 체리보다 생체리가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 정리합니다. 체리는 요산을 낮추고 콩팥 결정을 녹입니다. 진한 검빨간색으로 고르시고 하루 10개에서 15개 드세요.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신장학계에서도 신장을 부드럽게 치유하는 과일로 인정받는 특별한 식품입니다. 앞서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배는 전혀 다릅니다. 배 역시 수분이 많지만 수박에는 없는 결정적인 성분, 바로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펙틴이 콩팥을 살리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스펀지처럼 몸속 독소를 흡착해 부드럽게 소변으로 끌고 나가는 작용을 합니다. 배는 막힌 콩팥 배수관을 자연스럽게 뚫어주는 과일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펙틴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독소를 결합한 후 배출해서 사구체 부담을 줄입니다. 염증을 완화해서 콩팥 세포 손상을 억제합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콩팥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이처럼 배는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염증 독소, 나트륨 체액 정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과일입니다. 배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치유 성분이 있습니다. 루테올린입니다. 배 껍질에는 루테올린이라는 물질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기관지 염증뿐 아니라 사구체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배는 열을 내리고 독을 빼는 과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는 허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하며 가래와 기침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효능은 콩팥 환자에게 직접적인 회복 효과로 이어집니다. 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 많은 항산화 성분과 루테올린이 들어 있습니다. 꼭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얇게 슬라이스해서 먹거나 끓여서 배숙, 배차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배차는 칼륨에 더 줄어들고 치유 성분은 더 농축되어 콩팥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배 반개 또는 작은 배 1개입니다. 배숙으로 드실 경우 1컵에서 2컵 정도입니다. 이 양이면 붓기, 소변 상태, 피로감이 일주일 안에 변하는 것을 직접 느끼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72세 김말순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수년간 다리 붓기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손주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죠? 제가 배숙을 하루 한 번 드시도록 권했더니 2주 만에 붓기가 60% 이상 감소했고 숨쉬기 힘들던 가슴 답답함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손주 손잡고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도 다시 해요. 다리가 안 부으니까 걷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네 번째 기적의 과일 정리합니다. 배는 펙티닌이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껍질째 드시거나 배숙으로 드세요.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콩팥에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딸기. 칼륨 낮고 엘라그산이 콩팥 보호. 하루 7개에서 10개. 둘째, 파인애플. 브로멜라인이 필터 청소. 심지째 드시고 하루 2조각에서 3조각. 셋째, 체리. 요산 낮추고 결정 녹임. 하루 10개에서 15개. 넷째, 배. 펙틴이 독소 배출. 껍질째 또는 배숙으로 하루 반 개. 이 4가지 과일 기억하셨죠? 오늘부터 냉장고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먹는 시간과 방법을 잘못 지키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을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일 섭취 황금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공복 과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유기산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콩팥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반면 아침 식사 후 희시간은 혈당이 안정되고 위산 분비가 적절하며 흡수가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콩팥이 부담 없이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저녁 알겁시 이후 과일 금지입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 과일을 먹으면 콩팥은 밤새 여과 작업을 하게 되어 다음날 얼굴과 손발이 붓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밤에 과일을 드시면 부종과 혈당 상승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총량 200g 이하입니다.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콩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0g은 어느 정도냐 하면 딸기 7개에서 10개, 파인애플 2조각에서 3조각, 체리 10개에서 15개, 배 반 개입니다. 이 정도가 하루 총량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2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콩팥이 훨씬 덜 피로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30번 이상 꼭꼭 씹기입니다.
대부분 과일을 3번에서 5번 씹고 넘기시죠? 그렇게 드시면 과일을 소화하느라 위장이 과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가 위장으로 빼앗깁니다. 하지만 30번 이상 씹으면 침 속 소화 요소가 충분히 작용해 과일의 영양 성분이 부드럽게 분해되고 콩팥처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꼭꼭 씹기만 제대로 지켜도 소화불량, 붓기, 속쓰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5번째 원칙입니다.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과일 플러스 우유, 과일 플러스 요거트, 과일 플러스 곡물 쉐이크. 건강해 보이지만 콩팥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과일의 산 플러스 우유 단백질이 만나면 뱃소에서 덩어리를 만들고 소화장애, 가스복통, 신장 결석 위험이 상승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과일 단독 섭취가 원칙입니다. 물과 함께 먹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약물 복용 중인 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면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 요소를 자극해 약의 혈중 농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 원칙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후 희시간에 드세요. 둘째, 저녁 알겁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셋째, 하루 총량 200g 이하로 드세요. 넷째, 3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다섯째, 우유, 요거트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정확히 지키셔도 콩팥 수치는 놀라울 만큼 안정되고 붓기, 피로, 요산 문제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콩팥을 10년 젊게 만드는 하루 3가지 습관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기능 개선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 물 한 잔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일의 콩팥샷에서 갑자기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밤새 이어진 탈수와 혈액 농축 상태에서 물을 한 번에 300ml에서 500ml 마시면 콩팥처 급하게 물을 처리하려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답은 일어나고 15분 뒤 미지근한 물 120ml 한 잔입니다. 종이컵 반컵 정도입니다. 이 한 잔이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콩팥이 파게 만들어 하루 전체의 여과 효율을 높여줍니다. 7시 이후 수분, 과일 금지입니다. 콩팥은 낮 동안 계속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겁시 이후에 수박, 오렌지, 키위뿐 아니라 좋은 과일인 딸기나 체리까지 먹게 되면 자기 전에 콩팥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고 다리바에 붓기가 심해지고 다음날 얼굴이 붓고 잠이 얕아지면서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녁 이후 콩팥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 10분 하체 순환 자극입니다. 콩팥은 혈액이 충분히 돌 때 가장 잘 작동하는 장기입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사고체는 쉽게 막히며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장에서 콩팥으로 이어지는 혈류 속도가 평균 20%에서 30%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 10분 루틴을 매일 하라고 권합니다. 종아리 쓸어 올리기 3분, 발바닥 마사지 3분, 무릎 뒤 림프절 자극 2분, 발목 돌리기 2분. 이 동작은 혈류를 콩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에 다리 붓기, 저림,
피로가 줄어들 뿐 아니라 콩팥의 여과 속도까지 개선됩니다. 하루 3가지 습관 정리합니다. 첫째, 아침 일어나고 15분 뒤 미지근한 물 120ml. 둘째, 저녁 7시 이후 과일 수분 금지. 셋째, 하루 10분 하체 순환 자극. 이 3가지만 지켜도 좋은 과일의 효과는 2배가 되고 잘못된 습관으로 콩팥이 무너지는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의 콩팥은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입니다.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 칼륨 폭탄이고 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입니다.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 칼륨이 낮고 회복 성분이 풍부합니다. 황금 섭취 원칙 5가지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에 드세요. 저녁 7시 이후 금지입니다. 하루 200g 이하입니다. 3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우유, 요거트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하루 3가지 습관입니다. 아침 물 한 잔 타이밍 지키기. 저녁 이후 콩팥 쉬게 하기. 하루 10분 하체 순환 자극.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남이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알고 선택하는 순간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과일 많이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콩팥 살리는 과일 먹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건강하시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